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입니다. 오늘은 특집 이가혁 라이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합동토론회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합동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JTBC 중계로 진행됩니다.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7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구 1,400만 명의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죠. 지난해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현 지사부터 당내 중량급 주자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본선 같은 경선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는 민주당의 경기지사 예비경선, 40조 예산 시대를 연 경기도정 살림 계획, 향후 중앙정부와의 호흡, 경기 균형 발전, 그리고 당내 여러 쟁점까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80분간 5명 예비 후보들의 리더십과 정치 철학을 꼼꼼하게 검증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특집 이가혁 라이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합동토론회, 이곳 서울 상암동 JTBC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TV뿐만 아니라 JTBC 뉴스 유튜브, JTBC 홈페이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을 앉은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자리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기호 4번 권칠승 예비후보입니다. 다음 기호 3번 양기대 예비후보입니다. 다음 기호 1번 한준호 예비후보입니다. 다음 기호 2번 추미애 예비후보입니다. 끝으로 기호 5번 김동연 예비후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 순서는 이렇습니다. 모두 발언으로 문을 열고요. 공통 질문에 사진으로 답변하는 경기 한 컷, 이어서 짧은 질문으로 5 후보의 입장을 한눈에 확인하는 OX 질문, 주도권 토론 형식의 맞수 토론과 마지막 마무리 발언까지 80분 동안 꽉 채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보들의 발언 순서 역시 민주당 선관위가 사전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발언 이후의 발언 순서는 직전 코너의 2번째 발언자가 다음 코너 1번째 발언자가 되는 순차적 밀어내기 방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코너별로 후보자별 발언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발언 종료 15초 전부터는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납니다. 후보자 여러분들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모두 발언으로 토론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비 후보자들에게 경기지사 출마 각오를 담은 슬로건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각자 준비한 슬로건을 녹여낸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당 1분입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추미애 예비 후보부터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추미애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국민의 오랜 수건인 검찰개혁을 완수한 날입니다. 인권을 억압하던 검찰청은 사라지고 인권을 지키는 공소청이 탄생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는 교통불편, 주거불안, 지역격차, 산업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저 추미애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강한 성장의 경기, 공정한 경기, AI 행정 혁신의 경기를 약속합니다. 따뜻한 경기를 저 추미애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당한 경기, 지금은 추미애, 이런 슬로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권칠승 예비 후보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기호 4번 권칠승입니다. 지방정부는 거창하고 화려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일상을 덜 피곤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실현 가능한 약속들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화려하게 정치권에 입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전 민주당 최말단 신무 당직자로 시작해 국회의원 장관에 이르기까지 한 계단 한 계단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방과 중앙, 입법과 행정을 모두 경험하며 민주당 내분의 대통령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부동산 뉴스에 불안해하고 오랜 시간 아침마다 잠이 덜 깬 몸으로 많은 버스와 전철에 몸을 실으며 살았습니다. 분열을 부추겨 표를 얻고 대통령마저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얄팍한 정치. 거친 말과 영악한 갈라치기로 정치 셀럽이 되는 자기 정치가 아니라 더 깊게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소신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 권칠승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덜 피곤한 경기인 이런 슬로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예비후보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유일한 선택 기호 1번 한준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누가 민주당의 이름으로 경기도라는 지방정부를 이끌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는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민 주권 정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국민이 만든 정부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경기도 정부는 어땠습니까? 과연 우리 민주당의 정부였습니까? 오늘 토론회는 그 책임을 묻는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큰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작은 것은 관심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평가, 이 평가를 우리 민주당이 받을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토론회가 경기도민을 2등 시민이라고 말하는 후보에게 저희가 도지사 권한을 주자라고 모인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왜 민주당 경기도 정부인가, 한준호인가를 밝혀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이재명, 경기도는 한준호 이런 슬로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5번 김동연 예비후보 준비되셨으면 1분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의도와 경기도는 다릅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경기도의 현장 책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일자라는 일잘로 대통령에게는 일잘로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저 김동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현장 일꾼이 되겠습니다. 속도와 체감이 중요합니다. 좌충우돌 또 시행착오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은 가장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31개 시군 석권하도록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100% 원팀으로 국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플러스, 민주당에 플러스, 경기도민에게 플러스 김동연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연은 일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양기대 예비후보 1분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경기도의 판을 확실히 바꿀 민생 불도저 양기대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 참 힘들다는 도민들의 그 절박한 눈빛을 볼 때마다 참 밤잠을 설칩니다. 세력도 없는 제가 왜 이 힘든 싸움에 뛰어들었겠습니까? 오직 도민들, 특히 벼랑 끝에 선 도민들의 이 절절한 삶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지독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저는 지방 행정과 중앙 정치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현장을 잘 알고 또 검증된 성과도 있습니다. 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런 DNA가 있습니다. 광명 동굴을 개발해서 정말 도시를 바꿔봤습니다. 그 추진력으로 경기도 제대로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예, 현장 중심 민생 해결사, 검증된 성과 도지사 양기대 이런 슬로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째깍째깍 이게 생각보다 좀 긴장되시죠? 폭탄은 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째깍째깍 하면 15초 남았구나. 마지막 문장쯤 하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슬로건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특집 이가역 라이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합동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JTBC 토론회에만 있는 코너 경기 한 컷입니다. 이가역 라이브의 클로징 코너 오늘 한 컷에서 빌려온 이름인데요. 경기 한 컷, 저희가 사전에 각 후보자에게 공통 질문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답변을 시작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드렸습니다. 경기 한 컷 공통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유권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경기도가 담긴 나의 사진 한 장은 후보 각자 자신의 삶이 담긴 사진을 고르고 고른 이유까지 설명해달라고 저희가 미리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진 설명으로 발언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경기 한 컷 첫 번째 발언자는 기호 4번 권칠승 후보입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권 후보님 경기 한 컷 시작해 주십시오. 네,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4번 권칠승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부터 약 32년 전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정부 측에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의 부당노동 행위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모습입니다. 이때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터무니없는 부당노동 행위를 목격하고 29살 젊은 혈기와 정의감 하나로 노조집행부 간부도 아니었는데 농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으나 예상과 다르게 장장 10개월간 스티로폴 위에서 잠을 자는 장기 농성이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사실상 해직을 당했습니다. 결혼도 농성 중에 하게 되었고 실직에 따른 경제적 문제 등으로 신혼 초 생활인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노조의 상황을 알리고 설명하기 위해 국회 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되셨지만 당시 이해찬 의원님, 김말용 의원님 두 분이 특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요즘 국회에 있는 제 방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을 보면 그때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칫 오만하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는 각성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시절 국회 문을 두드리던 그 절박한 심정을 잊지 않고 정치인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2년 전 노동운동 현장 사진을 골라주셨습니다. 다음 경기 한 컷 한준호 예비 후보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기호 1번 한준호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23년 9월 21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고 지금 보시는 사진의 현장은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입니다. 23년 9월 27일 9시간 동안에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당시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구치소를 걸어 나오던 이재명 당시 대표의 얼굴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곳에서 장장 9시간 넘게 기다렸고 새벽 3시에 처음 얼굴을 마주쳤을 때 오랜 단식으로 인해서 해석해졌던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저는 당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정적 제거를 위해서 검찰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는 이재명 대표와 같이 이 검찰 손아귀에 우리의 동지를 내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를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이끌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정, 그것을 이어갈 적임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경기도정을 운영하는 도지사는 누구일까?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영장 기각 결과를 받고 귀가하는 그 서울구치소 앞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각자 후보들이 지금 상대 후보가 어떤 사진을 갖고 나왔는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같이 지금 보시는 모습도 제가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김동연 예비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예비 후보 김동연입니다. 저는 오늘 한 장의 손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 편지는 경기도 수원 남부 소방서와 또 우리 경기도 소방대원들이 손편지를 써서 제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사로 재직하면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또 불가피하게 생긴 사고 현장에 여러 곳을 가봤습니다. 화성의 아르셀 공장 화재 때는 23분이 희생되는 사고 현장도 직접 불이 꺼지기 전에 가봤고 또 광명에서는 도로공사 분개장, 안성에서는 고속도로 다리 분개장을 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 12,000 경기 소방대원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16년간 초과수당 근무를 소방대원한테 하지 못하고 있었고 법원 소송에서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판결이 나와서 우리 도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주는 것을 결정을 하고 약
8,240명의 소방관들에게 예산으로는 341억 원의 수당을 지급했고 퇴직한 직원들에게까지 최근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방대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이분들이 행복해야 경기도민이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그분들이 쓴 손편지를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예, 경기도 소방대원과 그 가족들이 김동연 후보에게 보낸 감사 편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양기대 예비 후보 역시 1분 30초 경기 한 컷 준비된 것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 사진은 제 영혼이 담긴 사진입니다. 광명시장 시절이죠. 한 2013년, 14년 무렵입니다. 40년 벌어진 폐광인 광명 동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굴 폐광 안에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던 장면입니다. 그 개발이 성공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국제 관광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반대도 심했고 또 모함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질시도 있었는데 저는 뚝심과 강한 추진력으로 그것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이 강한 추진력, 뚝심 이게 오늘날 양기대 정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여세를 몰아서 그 옆에 있던 허벌판이던 KTX 광명 역세권에 글로벌 기업인 이케아도 유치했고 또 코스트코도 유치했습니까? 원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명동굴의 개발을 계기로 해서 광명이라는 그 도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역동적인 그런 도시로 바꿔봤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저는 경기도도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다. 그래서 저 사진이 저 양기대에 있는 영혼이 담기고 미래를 담보하고 앞으로 평생 간직해야 할 사진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광명시장 재임 시절에 광명동굴을 개발할 때 공무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기 한 컷 마지막은 추미애 예비 후보입니다. 추 예비 후보님 1분 30초 역시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 사진은 제가 당대표였던 2018년 5월 사진입니다. 당시 경기도 수원 화성광장 유세 현장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모습인데요. 이미 경선에 통과된 확정된 우리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또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들을 물리치고 막아낸 사람이 바로 당시 당대표였던 저 추미애입니다. 후보로 되기 전까지도 후보 자격을 주지 않으려고 숱한 음해와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후보는 그 유언비어에 시달렸지만 저 추미애가 막아내고 또 지켜냈습니다. 저 사진을 보니까 또 한 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얼마 전 작고하신 이해찬 전 당대표이십니다. 저희 후임 당대표로서 역시 경기도지사가 됐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당에서 축출하라, 제명하라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를 도지사를 지켜낸 분이 이해찬 전 당대표이셨죠.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애정과 헌신, 열정이 있었습니다만 이해찬 전 총리와 저 추미애도 늘 이재명 곁을 지켜왔습니다. 정말 저 사진을 보니까 다시 한번 울컥합니다. 예, 2018년 당대표 시절 추미애 예비 후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의 손을 번쩍 든 사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마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스토리를 쓰는 그런 게 또 젊은 유권자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또 재미있게 지켜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평소의 철학과 또 경기도와 얽힌 그런 추억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사진 뒤편의 경기도 과거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특집 미가역 라이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합동토론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5 후보의 의견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OX 질문 순서입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5 후보자 모두 동시에 OX 팻말을 들어주시고요. 발언 시작과 동시에 앞쪽 거치대 팻말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들고는 이렇게 좀 카메라에 갖다 대주시고요. 그다음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각 후보자별로 O 또는 X를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답변 시간은 각 질문당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경기도정 관련뿐만 아니라 민주당 상황이나 정치 현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 후보자들에게 사전에 질문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각 후보의 평소 철학과 비전, 순발력, 논리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옳고 그름이 있다기보다는 후보자들의 의견과 판단 그리고 그 근거를 묻자는 취지입니다. 총 5개의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만 갖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규제 해소와 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네 분이 X 그리고 한 분이 O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에 꽂아주시고요. 규칙에 따라서 이유를 한준호 후보부터 30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한 후보님 30초 드립니다. 네, 경기도를 단순히 이 남북으로 나누는 것은 경기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부에 대한 규제들이 3중, 4중으로 걸려 있는 것은 당연하긴 하지만 경기도를 오히려 31개 시군을 다역화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규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여기엔 어떤 특혜를 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 북도 설립에 대해서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동그라미를 든 김동연 예비후보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을 믿고 저희는 북부 대개발, 미군 공여지, 반환 공여지 개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북부 대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부가 인구 370만인데 그렇지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아주 먼 뒤에는 새로운 북부 특별자치도로 나름대로의 발전과 독립을 하면서 힘을 켜한다고 또 발전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양기대 예비후보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통합의 시대입니다. 현실성 있는 단단한 통합이 필요하고요. 저는 북부에 중첩 규제 반드시 전담기구 만들어서 저는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4개 권역청 중심의 행정 대개혁을 주장했는데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서 특히 북부의 경우에 일자리, 또 기업 유치, 주민들의 복지 이것을 좀 단단히 챙기는 그러한 저는 통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는 규칙에 따라서 추미애 예비후보 역시 30초 설명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행정통합의 시대입니다. 오히려 분도가 행정통합을 해치는 역방향이 되는 것이죠. 경기 북부는 많은 규제로 인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안보를 산업으로 대전환시키는 그런 저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인력을 기술 인력으로 키워내고 접경지를 첨단 산업 기지로 바꿔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칠승 후보 역시 30초 설명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북부를 분도를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오히려 불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도 자체가 북부 지역에 불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정책적,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는 미군 공여지 개발 등등 또 DMZ 개방 등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는 수정법, 수도 정비 계획법들에 대한 좀 예외적 지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분들이 시간을 잘 맞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개 OX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사전에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정부의 국정기조와 경기도민의 압도적인 여론이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경기도민의 여론을 따르는 것이 도지사의 도리다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모두 다 동그라미를 드셨습니다. 이제 앞에 꽂아주시고요. 규칙에 따라서 김동연 후보부터 30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역주행할 적에 우리 경기도민과 우리 경기도 저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강하게 싸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고 계신데 이재명 정부가 하는 정책 방향과 경기도민의 생각이
서로 간에 상충이 되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잘 협력하도록 하겠고, 그렇지만 그 근저에는 우리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모두 다 동그라미를 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양기대 예비후보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30초 드립니다. 네, 일 잘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경기도지사가 찰떡궁합으로 일을 한다면 큰 충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민들의 압도적 여론에 의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 장관들하고 제대로 협력 조율하면서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풀고 또 중앙정부와 대통령과 제대로 협력하는 게 저는 도지사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로 역시 동그라미를 드신 추미애 예비후보 30초 동안 설명 시작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각 도에서 간담회나 또 의견 청취를 즐겨 듣는 국정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견이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 도민의 문제를 현장에서 진단하고 또 해법을 가지고 중재하는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반드시 도지사가 해내야 됩니다. 그런 갈등 조정과 중재자 역할을 저는 지금까지 해오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로 권칠승 후보 역시 30초 설명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여론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그런 국정 기조가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해상충의 문제에 있어서 충돌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앞장서서 충돌을 갈등을 조절해내는 것,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도지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끝으로 한준호 후보 설명할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정이 이 협치를 우선으로 하지 그런 이제 일은 저도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중앙정부에서의 정책들은 각 시군별 또는 각 광역단체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도 광역단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옆에서 보니까 다 동그라미 드시니까 약간 다섯 분이 좀 마음이 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같았구나.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정 관련은 아니고요. 관심이 갈 만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 이른바 당청 갈등 존재한다? 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4대 1이 됐군요. 자, 이것도 역시 30초씩 각 후보별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양기대 후보부터 30초 답변 듣겠습니다. 네, 현재 청와대와 민주당의 당청 갈등 존재하느냐?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대통령과 정부와 또 민주당이 제대로 그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걸 보면서 역시 청와대 대통령이고 민주당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인 갈등 그것을 제대로 조율하는 그런 청와대와 민주당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추미애 예비 후보 30초 답변 시간 드립니다. 당청 갈등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지만 결국 오늘 결과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찰 개혁을 완수해 내므로써 당청이 찰떡 공조가 돼서 함께 만들어낸 협력한 작품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당청 갈등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청 갈등을 부추기는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해가 커지지 않도록 저의 정치력으로 풍부한 경험으로 앞으로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권칠승 예비 후보 30초 드릴 텐데요. X 드셨죠? 꽂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자, 권 후보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적인 정권 하에서 청와대와
또 집권당 사이에 이견이 있고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갈등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지금보다 좀 더 통합적이고 그리고 또 이 분열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통이 세워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당청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재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 이른바 당청 갈등이 존재한다. OX 설명 듣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준호 예비 후보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을 만든 여당은 정부 측과 좋은 소통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견이 있는 것을 좁혀가는 것은 이 과정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들 보시기에 이 과정 관리에서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함께 이재명 정부를 만든 여당입니다. 갈등이나 이견은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 끝으로 김동연 예비 후보 역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당은 한 가지 목표로 함께 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렇지만 당과 청 간에 이견과 또 조율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은 오히려 건설적이고 생산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당과 청이 이견은 있지만 조율을 통해서 갈등으로 가지 않으면서 함께 힘을 합치는 것.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드는 것. 이런 측면에서 당정 갈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총 5개 OX 질문 중에서 3개 끝났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죠. 많이 긴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4번 질문. 사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상대당에 대해서는 내란 심판에 확실한 종결을 찍어야 한다. 그런 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도 유의미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장 군수들과의 원활한 도정을 위해 연정부지사 제도 부활도 검토 가능하다.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아니면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한 분만 동그라미, 나머지 4분은 검토할 수 없다. 이렇게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앞에도 꽂아주시고요. 규칙에 따라서 먼저 추미애 예비 후보부터 30초 설명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도정에는 역시 서로 설득하고 협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내란 청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당은 내란에 대한 어떤 성찰과 반성도 없습니다. 국민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섣부른 협치는 그 자세 변화 없이 한다면 도민의 신뢰를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X를 든 추미애 후보 30초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예비 후보 동그라미를 드셨습니다. 30초 시간 설명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나라 정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정치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인 행정, 또 민생 행정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정치 세력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란에 대한 어떤 반성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한준호 예비 후보 역시 30초 시작해 주십시오. 네, 경기 도정은 31개 시군을 지원하는 업무가 주 업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협치하고 정치적인 연정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31개 시군은 언제든지 협치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판단, 윤석열과 결별, 내란, 종결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연정은 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김동연 예비 후보 역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초 시작해 주십시오. 4년 전에 제가 지사 취임했을 때 경기도의 도의회가 78대 78 동수였습니다.
협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불법 계엄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은 다시 지금 또 윤당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해산 결과를 저는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환골탈태가 그 당에서 없는 한 협치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번째 질문 끝으로 양기대 예비 후보 30초 설명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또 윤석열 그 내란 세력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없는 국민의힘과 연정을 한다는 것은 그건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협치 좋은 그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또 새로운 경기도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을 자세가 됐어야지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네, OX 질문 저희가 사전에 각 후보에 절대 공유를 하지 않은 후보 입장에서는 깜짝 질문입니다. 평소 생각, 순발력, 논리력, 설득력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좀 손 좀 푸시고요. 예, 물도 드실 분 드시고요. 자, 저도 손 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도 다니다 보면 여기는 뭐 새 아파트 많이 있고 좋은 회사도 있고 한데 여기는 아직 시골이네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균형 발전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OX 질문 드립니다. 수원, 화성, 용인, 고양 등 경기도 4대 특례시에 몰린 자원과 인프라를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3대 2로 갈렸습니다. 3대 2네요. 자, 그럼 앞에 꽂아 주시고요. 자, 마지막 OX 질문 설명은 기호 4번 권칠승 예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권 후보님 30초 드립니다. 저는 먼저 균형 발전이냐 균형 성장이냐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자원들은 한 곳에 밀집시켜서 성장의 키포인트를 만들 수밖에 없고요. 발전의 자원들은 합리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과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 구별한 다음에 그것을 발전의 자원들을 잘 배분해내는 것, 그게 균형 발전과 균형 성장을 이루어내는 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그라미를 든 권칠승 후보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X를 든 한준호 예비 후보의 설명 듣겠습니다. 30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저는 세모를 들고 싶은데 X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배분한다, 단순 배분을 한다. 이것이 과연 균형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서 새로운 발전 그리고 성장 모델들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공약 중에는 P10, 판교 10개 만들기, GTX 링, 경기도 전역을 엮는 경기도형 GTX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도형 10개 특구를 만들어 균형 발전을 이뤄가는 것,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동그라미를 든 김동연 예비 후보 역시 30초 설명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에서 공공개발을 통해서 만든 개발 이익을 낙후된 지역에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결정을 하고 그 대상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평, 연천, 파주, 양평 이렇게 4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식으로 경기도에서 개발되는 공공이익을 이와 같은 개발이 좀 떨어진 지역에 함께 개발하는 식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역시 동그라미를 든 양기대 예비 후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30초 시작해 주십시오. 네, 특례시에 몰린 자원 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4대 권역청 중심의 행정 대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각 권역별로 인사권, 권역청장한테 인사권, 예산권, 전결권을 줘서 그 지역에서 기업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민원의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그런 체제로 돼야
이 자원의 분배, 또 경기도 내의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 끝으로 X를 든 추미애 예비 후보 역시 30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잘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해서 분산한다면 이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빼서 아랫돌 받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북부 지역 소득 격차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혁파를 해주고 또 경기 북부 평화 방산 특구를 해서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 특징에 맞는 시그니처 도시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가 다 균형 있게 잘 살아야 한다라는 점에는 같은 전제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방식에 있어서 이걸 일로 옮기느냐 아니면 뭐 여기를 따로 성장을 시키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예비 후보 모두 OX 5개 질문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직관적으로 후보자들의 면모와 또 정책적인 그런 철학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특집 이가역 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주관 JTBC 중계로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합동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의 백미입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이가역 라이브 속 코너 이름을 따서 맞수 토론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정해진 주제 없이 다섯 후보가요 각자 7분 동안의 주도권을 가지고 맞수를 지목해서 자유 질문을 던지는 형식입니다. 즉 7분 동안 각 후보가 사회자 겸 질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만 계속 맞수로 지목해서 1대1 토론으로만 7분을 다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형식을 빌려서 지나치게 길게 자신의 주장만을 연설하는 방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도권 7분은 규칙에 따라서 한준호 예비 후보에게 드립니다. 기호 1번 한준호 예비 후보 맞수를 지목해서 7분 동안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주자라서 좀 부담도 스럽고 또 동료 의원님들이자 선배님들이라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경기도민들의 선택을 위해서 확인할 것들을 좀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게 기간으로 보면 26년 3월 17일자 기사인데요. 옆에 계신 추미애 후보님께서 그 MBN에 출연을 하셔서 서울에서 경쟁이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2등 시민식 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해명도 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연 우리 후보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른 분들이 이 발언이 나왔을 때 남양주의 김병주 의원께서는 경기도는 이미 1등이다. 그리고 우리 권칠승 후보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살아보지 않아 나온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김동연 후보님 보시기에는 이 발언에 대한 경기도정을 4년간 이끌었던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예, 저는 말씀의 그 표면적인 내용보다 그 속에 있는 발언하신 우리 추미애 후보님의 진의는 아마도 경기도를 많이 발전시키고 우리 도민들에게 삶의 질의 향상의 기회를 주자라는 뜻으로 하신 것인데 다만 그 표현을 조금 그 뭐라고 할까 오해를 삼할 표현을 하셨을 뿐이지 그 내용 자체는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이 4년간의 도정을 처음에 이제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추미애 후보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기도정 4년을 이제 지켜보셨을 텐데요. 물론 이제 그 경기도에서의 그 의정 활동 등을 통해서 좀 접해보시기도 했겠지만 김동연 현 지사님의 도정을 4년간 간단하게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바로 직접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뭐 후보님께서 이따가 답변을 잘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네. 어떤 부분은 좀 수용성이 있는 네. 주민 수용성이 높은 부분도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어떤 부분은 공약만큼 이행이 되지 않은 네. 답보 상태도 있었다고 네. 봐지는 부분이 있는 것 혹시 같습니다. 그 중에서 뭐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도정 활동이 있었을까요? 네, 아마 그 주거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원래 공약하고는
네. 좀 눈에 띄게 그 실적이 별로 없었지 않았나 하는 네. 부분은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이 사실 사회 약자, 예산에 대한 우선 삭감, 그리고 이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도정 실패에 대한 평가는 좀 있습니다. 좀 들으시면서 이제 마음이 아프실 수는 있으나 혹시 사회적 약자 예산 우선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보고 물으세요. 네네네. 추미애 대표.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삭감이라기보다는 뭐 옆에 계시니까 네. 이제 기회소득을 통해서 장애인 기회소득이나 그건 또 뭐 이런 부분은 네. 좀 평가를 해드릴 만하다고 네, 생각되고요. 사실은 26년도 네. 경기도 본 예산을 보면은 뭐 직접 뭐 물어보시는 게 낫지 네. 않을까요? 네네. 노인 일자리나 노인 복지관 운영비나 노인 상담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삭감이 됐고 특히 이제 K 콘텐츠 K 문화를 이끄는 시대에 경기도에서 문화재단의 예산을 대량 삭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추미애 후보님께서? 네, 문화 쪽 예산은 삭감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 그거 이 부분에 대한 네. 평가는 어떠십니까? 좀 문화 종사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방자치단체 시군 단위에서도 대폭 삭감이 돼서 네. 많이 어려워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김동연 사님 여러 가지 다른 분 입을 좀 빌려서 여쭤본 점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도지사님 행정 중에서 이 부분은 하나 좀 괜찮았다라고 인정하는 게 작년 12월에 이 광역단체 예선 최초로 경기도 기후위성 1호를 쏘아 올리셨어요. 굉장히 그때 많은 도민들께서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우리도 위성이 이제 생겼다. 자부심도 있다. 뭐 이런 공감도 많이 잃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네네네. 예. 김동연 후보님. 예, 한 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에 기후위기에 있어서 완전히 태행적이었는데 네.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이었고 네. 윤석열 정부에서 75% 예산을 깎았는데 저희가 300%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네. 새롭게 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한 의원님 말씀하신 기후위성 발사, 또 기후보험 최초 시행 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기후위성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쐈고요. 네. 전 이게 세계에서도 그러면 경기도에서 최초로 쏘아 그렇습니다. 올린 위성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예산이 이게 지금 3대7로 해서 이 네. 민관과 합작으로 네. 했고요. 경기도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경기도 예산 아마 3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제가 합니다. 보기에는 45억 정도로 판단이 그런가요? 되는데. 예, 제가 숫자를 네. 3기를 쏘아 올리는데 그중에 네. 한 기를 이제 쐈고요. 네네. 앞으로 2기를 더 쏠 예정이고 네. 전 그거는 세계적으로도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듣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우리 경기 도정을 이끌으셨던 민선 8기에 대해서 공약 이행률을 99% 이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이행 완료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99%도 있고 또 92%가 하는 통계도 있고 그렇고요. 공약 이행률과 공약 이행 완료도는 차이가 네, 좀 있는 건 차이 아시죠? 납니다. 92%든 99%든 중에서 공약 이양도는 제가 볼 때 한 30% 정도 선이고 네. 나머지는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도정의 공약 이행률은 사실 예산을 저희가 설계비라든지 아니면 용역만 맡겨도 사실 이행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행 완료도는 전 정부에서 하던 것들을 완료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선 7기에서는 공약 이행률은 96.1%인데 이행 완료도가 81%에 달했습니다. 전에 다른 당의 지사 시절에 있던 것들도 이행 완료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비해서 지금 99%라고 자랑을 하셨던 그 부분에 비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이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준호 예비 후보의 7분 동안의 주도권 끝났습니다. 다음 주도권을 가지실 예비 후보는 김동연 예비 후보입니다. 역시 7분을 드릴 거고요. 중간에 끊으셔도 되고 다만 한 분만 질문을 드리면 안 되고요. 2분 이상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연 예비 후보님 7분 마스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반도체 문제에 대한 질의를 4분 의원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용수와 용접 문제가 지금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 특히 그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도 깔면서 그 지하에 전력만 공급하는 그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합쳐서 약 16기가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반도체 전력 문제를 네 분 의원님께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칠승 의원님께 그 권 의원님 공약에 SMR 실증단지 유치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짧게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송전망을 아무리 잘 깔아도 이 절대 전력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는 경기도에서 첨단 산업 생태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공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MR을 실증해 봐야 된다. 실증조차 못한다면 그건 정말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증을 해봐야 된다는 공약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좀 넓은 마음으로 또 먼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권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엔 우리 양기대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양 의원님은 이 건에 대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지중 송전망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양 의원님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 지방 도로를 건설할 때 그 지하로 송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저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한술 더 떴습니다. 왜냐하면 저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용인까지 가져오려면 서해안 고속도로의 중앙 분리대나 갓길의 지하에 지중 송전망을 구축해서 그 서해안의 재생에너지를 용인까지 가져오 그러한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는 결국은 전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냐는데 김동연 후보께서 운을 띄었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가져왔으니까 경기도민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이 전력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양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서해안 고속도로 얘기 들었을 적에 조금 아니 이미 만들어진 고속도로에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저희 지방도 318호로는 건설 계획 중이니까 그 밑에 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중앙 분리대하고 갓길에 갓길, 예, 이렇게 갓길입니다. 하는 아주 그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엔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 같은 건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추 의원님께서는 좀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경기도에 뭐 반도체, 바이오, 뭐 모빌리티, 뭐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산업과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우리 추 의원님께서도 뭐 워낙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와 같은 반도체 우리 산단의 이 전기 문제,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어떤 방법이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지사님께서는 지중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발열 때문에 지중화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은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는 차라리 철도, 예를 들면 호남 KTX, 이제 JTX와 연결이 되겠죠. 그걸 의원들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오히려 철도 밑에 지중화가 공기 순환을 시켜내면서 훨씬 검토해볼 만하지 않느냐 해서 저도 그것을 고민 중입니다. 마침 갓길을 중앙분리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안도 저는 굉장히 신박하다 생각이 되는군요. 네, 네. 이렇게 그 세 분 후보님께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준호 의원님께도 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준호 의원님은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 오자 협의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다 관련돼 있고 LH, GH, 한정까지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기후부, 산업부, 경기도, 국회 오자협의회를 구성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대안 네. 또 혹시 거기에 이 민간기업 참여가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마지막 부분 민간기업 참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야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LH가 용인 반도체 산단만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토지를 지금 35% 정도 매입을 했고 이 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두 파트로 본다면 먼저 착공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 수용이 굉장히 지금 아직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 절차 간소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력망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사실 아주 기본적인 거는 서해안에 해저 터널, 육상에선 지하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 한전에서 이 그림을 그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면서 동시에 진행을 하지 않으면 용인 반도체 산단 내에 지금 기업들이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속도에 맞춰서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자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되고 이 안에는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그 현장에 많이 가보는데 이 반도체 삼성 또는 SK 하이닉스 만나보면은 지난번에 그 CEO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도가 관건입니다. 이 국제 전쟁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 의원님께서 이 오자 협의체에다가 이 기업까지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제안은 정말 아주 바람직한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수 문제는 이제 많은 그 조율과 타협을 거쳤고요. 이 전력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신박하게도 이 지방도 밑에 그 공사하면서 지하로 전력망을 하는 것을 했는데 처음에 한전에서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다가 지금은 한전과 MOU까지 맺어서 정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들 다 경기도 의원님들이시고 또 전직 의원님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용인 또 이 인근에 우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성에 있어서 다 같이 협조해서 좋은 결을 내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동연 예비 후보 네 분의 상대 예비 후보에게 골고루 질문과 답변 기회를 부여했네요. 다음 세 번째 주도권은 양기대 예비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역시 7분입니다. 마스토론 7분 동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여러 후보님들 공약을 보니까 참 고심한 흔적이 많더라고요. 근데 현장, 생활형, 체감형 공약들은 조금 더 다듬어야지 않겠나 그런 주제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현장형, 체감형 공약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공약은 결국은 말잔치가 아니라 실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실행하느냐를 오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광명시장 시절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하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또 생리대 무상지원 뭐 이런 것들을 주도하면서 지방행정을 확 바꿔서 정말 실용과 혁신행정 성과를 낸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김동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준호 후보님께서도 김동연 후보께서 경기 인공위성이라든지 또 뭐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과 뭐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실제 늘 그렇듯이 그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표는 또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저도 그 갈등의 현장에서 많은 조정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하고 경기 국제공항 이 건설 문제가 굉장히 지금 답보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김 이사님 어떻게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양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도지사 선거 때 제가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공약을 했었고요. 그동안에 도청에 국까지 만들어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이전하는 이제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추진을 해왔고 용역을 해왔고 지금 대상 후보지로 세 곳을 압축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현직 도지사를 또 4년 가까이 해오셨으니까 저는 김동연 후보께서 지난 그 임기를 시작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건설을 공약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번에 선거에 나오면서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0만 호를 약속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규모 이 물량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땅 보러 다니는 남자가 돼서 골프장 부지 또 철도 차량기지 부지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가서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공공임대주택 30만 호를 제가 도지사가 되면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것인지를 일일이 다 현장을 다니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표가 이 표입니다. 그런데 김 후보님께서 지난 4년간 이런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 호 이게 정말 실제 착공한 그 호수는 몇이나 되는지 또 실제 입주한 분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뭐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양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택 정책에 있어서 이제 청년들이나 신혼 부부를 위한 적금 주택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시행을 했고요. 또 공공 임대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부 잘 된 것도 있고 또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이번에 우리 양 후보님께서 30만 호 공약을 내세운 걸 보니까 제가 26만 5천 호를 중앙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 발표한 다음 날 제가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중산층 공공 임대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지 문제 이런 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양 후보님께서 이 남부에 있는 골프장을 포함한 그 인근 아이들을 많이 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 공유지나 또는 내신 의원 포함해서 최적지를 찾도록 하고 예,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께서 앞으로 4년간 80만 호 주택 공약을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 26만 5천 호의 공공임대주택 저 양기대가 30만 호 했는데 그것을 잘 정말 이 청년 신혼부부 또 무주택 서민들한테 정말 피부에 닿는 진짜 실행하는 그러한 공약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추미애 후보님, 검찰 개혁 상징이셔서 경기도에서 어떤 개혁할 것인지 좀 궁금해하는 도민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문을 제가 보니까 집에서 15분 내에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15분 생활도시를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15분 내에 교통, 병원, 학교, 또 문화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참 저는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근데 이 경기도가 서울의 17배고 또 31개 시군이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을 했던 광명만 해도 인구는 밀집되어 있는 이런 도시고 있고 또 양평이나 연천 같은 데는 굉장히 도농 복합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15분 생활도시 이것을 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동일로 그런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런 것은 수원 본청 중심의 이런 현재의 행정보다는 4개 권역청으로 나눠가지고 그 권역청별로 좀 이런 것들을 더 촘촘하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 경기도라는 게 이렇게 넓고 또 경기도지사가 거대한 그 갈등이나 격차를 조정해야 하는 게 경기도지사의 가장 큰 중요한데 이런 그 구상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5분 도시라는 것은 주거와 학교, 병원, 문화시설 즐기기 이런 것들이 15분 안에 충족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경기도가 800만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20%가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 수요를 많이 줄일 수 있고요. 15분 도시는 원도심 개발도 가능합니다. 예, 양기대 예비 후보의 7분간의 주도권이 끝났습니다. 김동연 예비 후보와 추미애 예비 후보에게만 질문을 했습니다. 총 5명의 예비 후보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추미애 예비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 추 예비 후보님 역시 7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경기 북부 발전의 해법을 분도가 아니라 규제 해소와 산업 육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수도권 규제 등으로 중복 규제를 과감히 정비를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 산업을 비롯해서 미래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서 북부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 교통, 전력,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서 남북 간의 격차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김동연 후보께서는 1호 공약으로 이 경기 북부 자치도 신설하셨고 아까도 찬성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고요. 5극 3특 중심의 행정통합 또 균형 발전 전략을 자체 역량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시대 과제. 이것이 바로 지방주도 성장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후보님께서는 계속 그 분도를 지속하실 것인지 그리고 경기 북부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추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또는 분도를 이제 OX를 이렇게 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O를 들었는데요. 네. 제가 지난번 도지사 선거 때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진을 하던 중에 지난번 총선 전에 국힘의 당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고 했고 그 당시에 한동훈이 목련꽃 필 때면 김포는 서울 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판을 완전히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것이 이제 그로 인해서 지장을 받았고 실질적으로는 북부특별자치도 진행이 멈췄고 그래서 대신에 저희 경기도는 북부 대개조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어차피 분도가 됐건 북부 대개조가 됐던 목표는 북부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프라 확충, 규제 개혁, 투자 유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부를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만든 북부 대개조 사업으로 해서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면서 추진을 하겠고 북부특별자치도는 언젠가는 아주 긴 먼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네, 말씀을 네, 네. 드렸습니다. 네, 결국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국힘의 소동 때문에 집중을 못하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저는 오히려 그 전략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로 나눌 것이 아니라 지금은 경기 북부에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야 됩니다. 비전과 어떤 혁신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보로 규제를 받던 경기 북부를 오히려 산업으로 안보를 산업으로 전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인력을 또 기술 인력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 공여지로 여태까지 피해를 봤다면 그 광활한 공여지 이미 22개가 개발 오염 정화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유휴지로 놀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첨단 산업으로 이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원칙에는 동의하셨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지휘력을 발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접경 지역을 안보에서 산업으로 대전환을 해야 되는 방책 그런 걸 묻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방책은 있으십니까? 예, 지금 북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지사 4년 동안에 네. 많은 신경과 노력을 썼습니다. 지금 네. 22개 미군 반환 공해지 중에는 또 상황이 다 다르고 어제도 제가 북부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공업 물량 배치라든지 이 경우는 이제 의정부가 가장 중점이 되겠고요. 또 접경 지역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포천에 저희가 국방 벤처를 함께하는 센터를 지금 만들었고요.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북부 대개발을 위한 각 권역별로 또 각 시군별로의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을 이제 한목에 좀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네. 특별법으로 좀 해결하고 싶었는데 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는 규제 혁파입니다. 네. 지금 북부가 지금 중첩 비전으로 너무나 고통을 받고 네, 있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인프라 확충입니다. 네. 광역철도라든지 GTX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기업 유치를 통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 산업도 있을 수가 있고 드론 산업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전통 제조업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그 공공기관 이전도 포함되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네. 공공기관 이전은 네, 또 제가 또 네, 다른 네, 네, 후보에게 또 말씀하시죠. 질문을 예, 예.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한준호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그 남북 격차에 대해서 네, 지역별 이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 경기도는 남북 격차에 있어서 사실은 복지 격차도 굉장히 심각하죠. 맞습니다. 네. 네. 복지 인프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 함께 돌봄센터, 또 지역아동센터, 긴급 돌봄센터 이런 그
아동복지시설에서부터 경로당 복지관 일자리 지원기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런 노인 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또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시설까지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같은 경기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지역에 따라 누리는 복지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GRDP로 따지면은 전국 1위죠. 그런데 1위에서 31위까지 쭉 놓고 보면은 10배 차이가 납니다. 1억 천을 넘는 곳이 있고 1,000만 원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전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남부 측에 재원들을 북측으로 보내기도 했었고요. 또 아까 제가 한번 여쭤보기도 했지만 민선 8기 우리 김동연 지사님 때는 그러한 부분들의 예산조차도 다 삭감을 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특조나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 줄 때도 31개 시군에 균형에 맞춰서 준다는 거는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징에 맞게 조금 더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좀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기도에서는 저는 필요한 것은 최저 복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네. 그러면 후보께서 동의하시니까. 네. 저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네. 예. 7분간의 주도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죠. 네. 예. 5명의 예비 후보 중에서 이제 마지막 주도권 권칠승 예비 후보 차례입니다. 역시 7분 드리겠습니다. 권 예비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추미애 후보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경기도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굉장히 높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평상시에 이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 우선 저는 경기가 사실은 지금 주가 육천 시대에서 사람들이 소비 여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그것을 현금화해서 소비하기까지는 골목 상권까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정부에서는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도 이에 맞추어서 지역 화폐를 좀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자발적으로 자영업 업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폐업 지원 사업도 굉장히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김동연 지사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첨단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면 저는 대한민국 자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전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님들이 전부 다른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오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서울 전체가 1년 쓰는 전기보다 더 많은 양을 다른 지방으로부터 지금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북이나 호남 같은 곳에서는 이미 차등 요금제를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전기의 지산지소는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경향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에 에너지 자립의 문제 여기에 봉착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의 전기값이 비싸진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저는 특히 최근에 첨단 산업들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는 업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경기도 첨단 산업의 생태계는 서서히 무너져 갈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의 절대량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 경우에 이제 일반 3단인 SK 하이닉스가 필요한 한 6기가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지중화로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됐고요. 국가 산단인 삼성은 약 10기가가 필요한데 그중에 3기가는 LNG로 발전을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3기가는 북천안에서 전기를 끌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고요. 나머지 4기가에 대해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없습니다. 저희는 지난 민선 8기 동안에 신재생 에너지 가장 많이 역점을 넣어서 약 1.7기가
원전을 하면 약 2기 가까이, 화력 발전하면 3개 정도의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40년대까지 시간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경기도가 좀 더 주력을 알겠습니다. 했으면 하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저 발전이 없이 그렇게 유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게 사실은 토론이 되고 연구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력의 절대량 부족 문제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님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굉장히 사실은 실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력의 양도 중요하지만 전력의 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SMR 실증 단지 같은 이제 제안들은 저는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대략 한 35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량이 한 90에서 100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산단 쪽으로 원래 계획했던 거는 10기가이고 자체 LNG로 발전하겠다는 건 3기가, 나머지 7기가 플러스 추가적인 것 6기가 정도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어서 실은 수도권 내에서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이 문제도 저희가 논의를 해야죠. 다만 예를 들어서 시와의 조력발전소 추가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오래된 공단의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 틀 속에서 전력이 필요한 곳은 전력을 내려주고 수도권들은 R&D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광역단체 간의 큰 딜이 한 번은 필요하다. 예, 저는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에너지 자립률이 60%밖에 안 되는 경기도입니다. 나머지 40%를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와야 되는 시기가 지금 목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준호 의원님께 네. 교통 관련한 질문을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이 GTX 링 건설을 한 10조 미만 정도로 추산을 하셨고 9조 8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10조 미만이죠. 네. 그래서 당장 예비 타당성 조사를 틔우겠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GTX ABC 비용 편입 결과를 보면 이게 1.0, 1.1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 간선을 연결하는 그 내용들이 네. BC를 1.0을 넘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저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뭐 듣고 싶습니다. 이제 후보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국토교통 분야에서만 5년을 활동을 했고 부천의 대장 홍대선부터 시작해서 고양선 등 많은 노선들을 이끌어 봤습니다. GTX-릉은 기존에 있었던 GTX들은 전부 다 광역, 즉 서울 쪽으로 뻗어나가는 교통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경기도를 잇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들을 잇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창릉 3기 신도시만 해도 246만 평, 그 지역에 있는 행신동이라든지 삼성동을 합하면은 인근에만 15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예. 특히 GTX-A가 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광역망과 함께 네. 연결하게 된다면 이 정도 도시값이 충분히 높아질 수 네, 이 있습니다.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GTX 자체도 이 비용의 문제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BC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견은 있습니다만 발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빌공짜 공약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한번 듣는 기회를 제가 가졌으면 다음에는 좋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연구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예. 권칠승 예비 후보까지 모두 5명의 예비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맞수 토론 7분씩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경기 남부 북부 격차, 또 교통 복지, 군 공항 이전, 전력 문제, 아주 경기도의 현안들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열기가 많이 뜨거웠습니다. 잠시 1분간 물 좀 드시고요. 토론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좋은 날도 있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힘들 때도 피해가 있었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희망은 있더라. 노란 우산이 있더라.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응, 그냥 자기가. 조용히 자자. 당신이 시끄럽잖아.
뭐 코 안 고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럴 줄 알고 내 준비했다. 에스필로우가 코골이를 감지해가 케어해준다 카대. 뭐 이런 게도 있네. AI 하텐노 에스필로우. 신경 썼다는 건 발끝에서부터 드러나죠.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또 나를 위해 편안함 위에 쌓아 올린 격식. 편안함을 갖추다. 스케쳐스 USA. 특집 이가역 라이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합동토론회 80분이 거의 다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후보자들은 마무리 발언에 진심과 각오 가득 담으셔야겠고요. 앞서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 시간 안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규칙에 따라서 기호 5번 김동연 예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김동연 예비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동연 민주당의 마음, 당원의 마음 명심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극적인 승리에 취해 오만함이 앞섰습니다. 인사 문제에서도 제 그릇이 작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지의식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원과 사는 남자, 당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동연입니다. 민주당으로 살고 민주당으로 일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저 김동연, 특히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해야 하는 부동산과 성장, 이 두 가지만큼은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80만 원 주택 공급, 임기 4년 차에서 착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200조 투자 유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3% 중에 2%는 경기도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 김동연 경제를 잘합니다. 또 경기도의 31개 시군 곳곳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일과 성과로 실적을 입증해 왔습니다. 저 김동연 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양기대 예비 후보 역시 1분 30초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떻게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정치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공약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월세와 전기세조차 내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모자 기사 봤습니다. 당장 내 삶을 제대로 바꿔줄 실질적 해결사가 절실합니다. 저 양기대 민생 불도저로서 주거, 교통, 일자리 문제 제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저 양기대 어느 후보보다 절박합니다. 진흙탕에 팔을 담그더라도 또 오물을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도민의 아픔을 현장에서 제대로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누가 더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확실한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저 양기대 민주당의 승리와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광명시장 할 때 손발도 맞춰봤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 저력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판을 확 바꾸고 도민들이 야 양기대 도지사 잘 뽑았다 이런 소리 나오도록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예, 다음으로 추미애 예비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30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아까 한준호 후보가 오해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도지사 시절 도민들이 가졌던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이를 회복하겠다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을 국회를 한 것 같고요. 그 잘못된 보도 이후에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욱 분명한 기준으로 경기도를 이끌겠습니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정책은 실질적으로, 결과는 도민의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약속을 결과로 증명해온 사람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력 앞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개혁 과제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하남시의 위례 신사선 사업, 네. 근 20여 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위례 신도시 조성 당시에 주민들께서 무려 4,100억 원에 달하는 교통 분담금을 미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남시 갑 국회의원으로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면서 이제 다시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경험과 실력, 추진력으로 약속을 지키는 추미애가 경기도의 영광과 자부심을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당당한 경기, 지금은 추미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5명의 예비 후보 중에 3명이 순서가 지났고요. 네 번째로 권칠승 예비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생활정치, 민생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일상의 피곤함을 들어주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출퇴근 전용버스 대폭 확대, 전철 지상역 위의 공공임대주택, 치매 환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꿈의 암추르기라 불리우는 중입자 치료기,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일체험 프로그램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경기도에게 최첨단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란을 감수하고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SMR이라는 새로운 전원에 대한 실증조차 못한다면 경기도의 첨단 산업은 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의도적인 거친 비판, 일부러 적을 만들고 편을 짜고 갈라치는 정치, 표를 얻기 위해 분열을 부추기고 대통령까지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위험한 정치, 신념과 주장만 넘치고 책임감은 보이지 않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긴 시간 묵묵히 민주당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온 사람, 바로 저 권칠승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보다 확실하게 덜 피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권칠승은 진짜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준호 예비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30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책을 이야기하기에 시간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토론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말씀 꾸준히 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후보들께서 그리고 이 이후에 본 경선에 진출한 모든 분들이 함께 토론을 좀 확대해서 정책을 좀 잘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9기 이제 6월 3일에 탄생하는 민선 9기는 이재명 민선 7기를 잇고 기본사회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용주의를 꼽힐 수 있게 직접적인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도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하고 함께 발을 맞출 수 있고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에 선택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이후에 뽑히게 되는 도지사는 앞으로 4년간 월까지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도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만일 여기서 자신의 정치를 한다거나 또는 그에 반하는 정치를 할 경우에 우리 도정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해서 저는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누가 과연 민선 7기 정부를 이을 수 있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춰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를 잘 살게 만들 것인가, 꼭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모든 후보들께서 모든 코너에서 시간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아주 정확하게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5분의 후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80분간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방선거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죠. 지난 겨울 광장에 모여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이 이제 다가오는 여름 우리 동네 일꾼을 뽑게 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다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변화는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되겠죠. 오늘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특집 이가혁 라이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합동 토론회를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5시에는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 토론회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주민, 정원호, 전현희, 김형남, 김영배 예비 후보가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